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요. 여전히 전국을 뜨겁게 지금 달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의원의 참고인 조사를 끝으로 이제 관련자 처리와 수사 결과 발표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의 문재인 의원의 발언을 좀 되짚어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래 정치 내시경 아닙니까? 예. 자세히 들여다보고 뜯어서 예. 또 분석해보는 시간 아닙니까? 예. 어제 문재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생각해줄 점들이 많은데 예. 좀 어떻게 좀 짚어주시죠. 우선 총체적인 이미지로 보면은 예. 그 돈키호테라는 책 있죠. 네. 스페인의 그 아주 유명한 작가 세르반테스가 예. 쓴 걸로 아주 세계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돈키호테 하면 그냥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돈키호테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중세에 대단한 역할을 했던 기사 제도가 몰락한 기사들의 풍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 몰락한 기사도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풍차를 향해서 달려붙고 이웃집 농부였던 산초 판사라는 사람을 하인을 삼아서 뭐 성을 만들고 성주가 되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시대를 놓친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돈키호테라기보다는 예. 그런 인상을 갖게 다 시대를 놓쳐도 저렇게 놓쳐갈 수가 있구나. 뭐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말이죠. 예. 네. 근데 다만 문현의 의식을 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실제 뭐 들어가 봤다 온 건 아니지만 한 대여섯 가지 심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하나는 네.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완벽한 승계자라는 거. 예.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법과 제도에 맞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것. 예. 그리고 지금도 친노의 구심점이라는 사실. 덧붙여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운이었거나 능력이었거나 덕이 없거나 해서 낙선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선거라든가 안철수 의원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패배의 원인 분석.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개선이 되면은 다음번에 내가 재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러다 보면은 우선 사법적 논란에서는 나는 비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대여섯 가지 의식이 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 추측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은 네. 그걸 바탕에 깔고서 네. 이분이 한 어저께 말이나 그동안은 바로 보면은 저렇게 돼서 저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공감이 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죠.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네네. 문재인 의원이 그동안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어제 하겠습니다. 검찰 출두를 한 전후로 해서 네. 한 얘기와 그동안 한 얘기입니다. 비교해보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런 의식이 깔려있다고 예. 보면은 공감하는 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지금 저런 의식 구조에서 움직이구나 심리 상태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네. 예. 이 사건의 본질은 네.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그 내 대화록 내용을 네.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하죠. 네. 문재인 의원이. 즉 대선 패배는 이런 것 때문에 졌다 이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관심과 네. 수사하는 검찰은 아니 국가기록원에 왜 대화록이 없느냐. 그렇죠. 심지어는 작물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왜 그것이 봉화마을에가 있고 그것은 왜 삭제가 됐느냐. 근데 이 사건이 본질이 이렇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네. 검찰한테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하라고 그래야 돼요. 몇 년이 걸리든 간에. 그렇죠. 그렇게 의식 구조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또 어떤 또 말을 보시죠. 했는지 볼까요? 그 전에 여기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 대화록이 멀쩡히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대화록이 멀쩡히 있으면은 본인 말대로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예. 봉화마을에서 삭제된 걸 찾을 수가 없고 그 삭제된 것은 문재인 의원이 왜 국가기록원을 가서 보자고 그랬냐면은
국정원에 있는 거는 왜곡돼 있을 수는 있으니 국가기록원에 있는 걸 보자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차이에는 검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 찾아낸 그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삭제된 거를 찾아낸 것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렇죠.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또 보시죠. 국가기록원의 미의관은 조명군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단순한 실수다. 네. 어제 나오면서 한 얘기죠. 그러자 이게 예. 지금 얘기들이 예, 다 예, 그런 예. 얘기들인데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은 네. 성균관대학교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고시에 합격해서 예. 통일부에서는 아주 최선두주자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아주 행정 전문가입니다. 아하. 뭐 통일행정이겠죠. 예, 예. 그쪽 분야. 예. 정권은 이분들이 잡았지만은 예. 그래서 평화대 비서실에 전문 관료들을 말하자면 파견 받아가지고 근무하면서 기술적인 거나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의 주인은 국가일지언정 이분들의 주인은 사실은 정권입니다. 그렇죠. 정권이야. 네. 조명균 비서관의 단순한 실수라고 넘어간다.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아닙니다. 1급 비서관 하나한테 합니까? 아. 네, 교수님, 저희 조명균 비서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조명균 비서관은 다 뒤집어 쓰는 겁니까? 문재인 의원은 조명균 비서관한테 다 미루고? 그렇게 되는 거죠. 조명균 비서관에게. 그럼 조명균 비서관 총대를 매겠다? 국가기록원에 근데 안 넣는 조명균 거죠. 비서관의 말도 지금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노 대통령의 지시였다. 그랬다가 아니었다. 아니, 이번 제 얘기는 네. 기록원으로 안 넘긴 거. 네. 미이관 삭제된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미이관된 건 단순한 실수였다고 그러는데 네. 지난해 이 대통령 유세 때 내가 감수했다? 감수를 해서 국가기록원에다 다 넘겨놓고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하. 유세에서.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조명균 1급 비서관이 다 단순 실수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권한을 행사했던 비서실장이면서 친노의 중심이면서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말이 헷갈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지상 돈키호테를 연상하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군요. 이런 말들이 이게 내가 회의록 최종 감사하고 넘겨주고 왔다. 과거에는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랬는데 나올 때 얘기하고 요- 전혀 다르다. 작년 12월 달에. 그런데 지금은 조명균 비서관의 단순 실수였다. 그러네요. 네.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노무현 이건 저 지나갔습니다. 네. 노무현 또 다음 거 보여주시오. 네. 요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초본이 중간 네. 수사 발표에서 새로운 게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수사 결과 나왔다는 네네. 얘기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네. 누군가를 시켜서 최초에 정리한 거를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네.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했죠. 검찰 조사받기 전에 자기가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있던 조명관이든 조명균. 예, 조명균이든 김경수든 누구든 아니 그때 된 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알아보는 건 몇 초면 됩니다. 카톡으로도 돼요. 네. 근데 그럼 가만히 있다가 검찰에 갔더니 사실은 대통령이 나 모르게 시켰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법적 처벌 문제. 이제 권한은 있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허수아비는 아니었는데 이런 부분은 묘하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야당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걸 왜 검찰이 확인해 줄 때까지 기다립니까? 조명균 씨 그때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청와대 충분히. 비서실 근무하는 몇백 명한테 확인할 일도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경제비서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 관련되는 몇 명 안 될 겁니까? 아니 진짜 어떻게 됐던 거야? 나중에 발표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알아봤더니 이런 거더라. 네. 내가 사실은 몰랐다. 아니면 나 거짓말을 했다. 조명근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 얘기했는데 검찰에 와서 확인했다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검찰이 지금 자기 입장 확인하러 수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 삭제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뭘 좀 모르는 겁니까? 제가 교수님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도 뭘 좀 몰랐던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신 겁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여섯 가지 의식 구조 속에서 한 걸 보면은 예. 처음에는 몰랐구나. 예.
두 번째는 착각을 했구나. 근데 점점 이 상태가 되니까 저분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죠. 거짓말했다고 단정적으로 줄 수는 없지만 예. 1급 비서관이 하는 거 비서실장이 내가 다 넘겨놓고 왔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단순 실수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정말로 동양적 인간관계에서는 예. 민망해서도 부끄러워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문제가 시인을 하면 법적 처벌하고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확실히 지금 어디 문제 저는 아니 변양균 씨들 사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정아 씨 사건. 저 재무부에 있던 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아. 변양호. 아, 예. 조명균 이 현상이 나올 겁니다. 아. 뭐하러 내가 해? 그러니까. 정권 담당자들은 자기네들이 다 한 다음에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내가 뭐야? 공무원 사이에 복지부 등 틀림없이 연결될 거예요. 야. 나중에도 5년 후에 나한테 뒤집어 씌우면 어떡해? 1급 공무원밖에 안 되는 1급도 대단한 자리지만 네. 그래서 한 통일 전문 행정가 하나는 앞길이 맹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친노로부터 바보가 돼버리고. 네. 그렇군요. 그 문재인 의원의 발언 중에서 NLL에 관련된 발언도 나오는 당시 검찰 조사 받고 나오는 상황하고 또 과거의 발언하고도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아니 지금은 네. 국정원에 있는 것들 공개된 것은 왜곡됐거나 날조됐을지 모르니까 열람 국가기록원 걸 따자 네. 했는데 없어. 그런데 봉하마을에서 검찰이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일반 국민이 안 알렸지만 검찰은 보관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거는 국정원 거하고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데 NLL 포기 안 했다고 혼자 주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놓고선 이제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당연히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당에선 당연히 문재인 의원 이제 결자 해제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놀라웠던 게 김한길 대표가 제1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 의원을 범죄 혐의자 다루듯이 공개 소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국민은 참 평등한 건데 문재인 의원이면 뭐 다르게 다뤄줘야 한다는 말인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 또 문재인 의원이 먼저 소환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공개 소환을 비판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한길 대표의 말은 참 어찌 보면 좀 딱하다는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 왜 소환을 하게 됐냐면 국가기록원에 있다고 열람을 하자고 한 거니까 문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257명이 찬성을 해서 결의를 해서 간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때 안철수 의원, 박지원 의원, 박주선 의원, 추미애 의원 등 같은 분은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러나 양쪽이 다 여야가 강제적 당론을 정해서 결의에 의해서 갔어요. 문 의원이 보자고 해서. 예, 그렇죠. 가족 없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 그럼 전직 대통령 한번 출마한 분은 득표와 관계없이 한 표를 얻는 분도 그건 아무리 국기문란 사건이든 정부 기록물이 사라져도 대통령 후보 지냈다는 거 하나면은 빠진다. 그럼 이 앵커도 네. 대통령 한번 출마해서 가족표만 얻은다면 아무렇게나 돼요. 본인 때문에 수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저기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렇죠. 그 산에 산삼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럼 누가 가자고 그랬어요? 국회의원 257명이면 300명 중에 3분의 2가 넘는 수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 가봐서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국가 문제인데 이것이. 개인 문제가 아니고 네. 개인 채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검찰은 그 문재인 의원을 소환하면서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단 말이죠. 네.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피의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인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 의원으로서는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어느 정도 시인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질문에 답하기 앞서 검찰이 예. 정말로 이런 거 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검찰과 그리고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된 거니까 그거는 국민이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은 정치인에게 더 무서운 건 사법 처리보다 더 무서운 건 정치적 책임이고 도의적 책임이에요. 그렇죠. 역사적 책임입니다. 그렇죠. 1,300만 표나 얻었는데 낙선된 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네. 1,300만 표나 지지를 얻은 분이기 때문에 저나 두 앵커하고는 달리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1급 비서관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는 네. 이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의원직을 그만둔다, 정계 은퇴한다고 할 때 사법 처리받아도 그만둡니까? 정치적 책임이란 그렇게 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그냥 사과를 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사과를 못 하고 있는 게 다음에 재기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설 같은 답변이 나올 겁니다. 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뭘 사과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명분 잘못이고 그리고 이 봉하마을에서 갔던 것이 삭제된 거 그건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거지. 나는 그저 봉하마을에 있는 이지원 시스템은 삭제 기능이 없고 삭제 기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지원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난 아무것도 책임질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재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출구 전략이 문재인 의원에게는 뭐가 됩니까? 마땅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맞다. 없습니까? 우선은 예. 민주당 내에서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비노나 반노들 세력들이 네. 친노, 네. 비망록이나 쓰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 걸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나 총선도 어떻게 된 겁니까? 일종의 총력 동원 체제로 치른 것이 아니라 친노 중심으로 치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조명균 비서관은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일종의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입니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다 뒤집어 씌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참 문재인 의원의 출구 전략이 뭐가 될지 교수님도 답을 못 내시는 상황입니다. 뭐가 될지 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